우리 청취자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몸이 보내는 신호, 바로 통증. 하지만 그 통증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은요, 플러튼에서 위치한 나라클리닉의 윤주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웬만한 통증은 척척 손만 대면 해결된다는 소문난 명의십니다. 과연 통증은 우리 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오늘 윤주호 원장님과 함께 통증의 진짜 의미, 그리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원장님을 소문난 명의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과찬이십니다. 네, 직접 또 제가 또 체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적극 추천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전 너무 기쁘거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통증을 말한다. 내 몸이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네. 보통 저희 건강상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 사연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준비했습니다. 제비뽑기 할 수 있는. 제비뽑기네요. 네,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원장님께 그냥 여쭤보면 쏙쏙쏙쏙 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론 오늘 방송으로서는 처음으로 뵙지만 네.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조합해서 이 컵에 담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제 그 질문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네. 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12번, 질문, 이제 고등학생 딸이 자세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추나 도수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런 질문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아서, 카이로프랙틱, 아니면 자세 치료, 교정 치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추나 도수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요즘 이제 학생들 이제 그 걱정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네네. 예, 요즘 아이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고 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그런 것도 자주 보다 보니까 네. 자세가 쉽게 무너집니다. 네네. 그래서 어깨가 말리거나 고개가 앞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또 허리가 뒤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사실은 몸은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도 10대 후반의 학생들이 꾸준히 내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학원 수업이 많아질수록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두통,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소화불량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나나 도수 치료는 이런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치료의 강도나 방식에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아이들은 일단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절이나 근육이 더 유연하고 좀 더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교정보다는 몸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장기다 보니까 네. 성장기 아이들은 어차피 더 자라납니다. 성인은 이미 다 자란 상태고 네. 성장기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또 변화가 일어나니까 네. 자랄 수만 있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균형을 잡아주면 다치는 일이 좀 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스포츠 하는 친구들은요. 스포츠 이제 고등학생들은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네. 아무래도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균형을 잘 맞춘다면 부상당할 염려가 훨씬 줄겠죠. 네. 부상을 당하면은 이게
평생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학생의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고 골반이 네. 틀어진 채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허리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네. 공부도 잘 못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집중력 저하, 소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화불량도 일어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치료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통증도 줄고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이 줄어들었죠. 네. 예. 정말 춘하나 도수 치료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정말 우리 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만져줄 그렇죠.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심지어 고등학생 아이들도 성장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만질 수 있다. 치료를 그렇죠. 받을 수 있다. 네. 또한 이제 성장기 아이들은 네. 아직은 뼈가 덜 자란 아이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예, 성장이 더 이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좀 더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네. 예, 나중에 커서 좋게 되겠죠. 사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프랑스나 이런 왕실,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오히려 몸을 만져줘서 이렇게 더 잘 자랄 수 있게 네, 맞습니다. 한다고. 네. 한국에서도 예전 어르신들은 네.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짱구베개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머리를 만든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리를 만져주면서 다리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자세를 꼿꼿이 해라 똑바로 앉아라 하는 게 네. 자세를 맞추기 위해서 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렇게 고등학생 아니면 좀 어린 친구들은 이미 아직 성장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아까 사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말리고 네, 그렇죠. 허리가 안 좋은 친구들은 오히려 펴지는 것도 빠를까요? 성인보다요? 당연히 이제 성인이고 나이가 들수록 네. 이제 근육이나 뼈가 굳어있기 때문에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가 좀 더디고요. 하지만 청소년기 애들은 한두 번만 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유연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치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뽑아주시면. 네.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예. 몸이 아프면 왜 마음까지 지칠까요? 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죠. 이거 공감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원장님? 몸이 아플 때는 그냥 신체적인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축 처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때론 세상이 회색빛처럼 우울해지기도 하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프면 면역계나 신경계, 호르몬계가 함께 반응을 하면서 네. 우울감이나 피로감 같은 감정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만성 통증이나 지속적인 피로 상태에서는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이제 코르티졸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게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네네. 몸이 괜찮아져야 죄송합니다. 몸이 괜찮아져야 비로소 마음도 제자리를 찾는 이유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내 몸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돌아봐야 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편안한 호흡,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작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곧 마음의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네. 스스로 조금 더 다정해지고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 네.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도 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몸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필요한 거죠.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많이 봅니다. 아파서 이제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네. 아파서 어깨를 떼버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너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치료를 해드리면은 네. 웃으면서 나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좋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아픈 부분을 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이어가 볼까요? 다른 질문 할게요. 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띵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뒷머리 뻐근할까요? 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있죠.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그렇죠. 뒷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신경 쓰고 긴장을 하다 보면은 네. 문득 느껴지는 뒷목의 묵직함이라던가 아니면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 그런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비상사태라는 이 모드에 돌입하게 돼요. 네네.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면서 특히 목이나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굳고 이 긴장이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고 머리는 무거워지고 집중력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추위 또는 단순한 중력에 의해서도 사실은 승모근이나 우리가 승모근 하잖아요. 네네네. 승모근이나 목이나 어깨는 사실 이제 쉽게 뭉치는 부위입니다. 이런 날씨 영향도 맞는 거죠. 우리가 추우면은 몸을 움츠리잖아요. 네. 움츠리는 거랑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또 몸을 움츠리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반복돼서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긴장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만성 피로로도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잠깐 멈추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가볍게 목을 돌리거나 네. 아니면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네.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깊은 숨 한번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이 오시면은 숨 한번 크게 들이쉬세요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죠.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해요. 사실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인데 맞습니다. 숨을 너무 이렇게 쉬지 않고 저희가 또 하루를 살 때가 있죠. 물론 숨을 쉬죠. 그쵸. 쉬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가끔씩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깊게 숨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도 우리 몸에나 마음에나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가볍게 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잠깐만 업무 내려놓으시고 하시는 일 내려놓으시고 물론 운전 중이시면 하실 수는 없지만 잠깐만 이렇게 목도 돌려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잠깐 좀 풀 수 있는 뭔가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선서 자세, 저는 이제 선서 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서하면은 팔을 이제 직각으로 들고 그다음에 직각이죠. 네. 선서라는 자세를 취하고 양손을 다 같이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날개 축지가 척추로 모인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쭉 빼주시고 그와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세요. 끝까지 쭉 쳐다보면서 턱을 당기면은 안목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일찍 내려왔네요. 괜찮습니다. 네. 적어도 다 5초 정도는. 네, 5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날개 쪽지. 네. 날개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척추로 모아주는 그 힘을.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유튜브 놀러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편안하게 만드니까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찡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작동하는 바로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작은 스트레스에도 조금은 귀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뽑아주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번 질문 볼게요.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던데 진짜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특히 남녀노소 할 거 없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출산 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반이 틀어진 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골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막상 골반 틀어졌어요라는 어디 카이로프랙터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거나 전문 기관에 가셨어도
골반이 틀어졌대요. 얘기 들었는데 정확히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네. 무엇이 문제인지를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의 진료실에서도 허리나 아픈데 골반이 왜 문제예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골반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예. 기초. 예, 건물로 치자면은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기초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틀어지면은 그 위에 쌓인 척추, 어깨, 목까지 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골반이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거나 회전이 돼 있으면은 허리에 압력이 비대칭으로 걸려서 요통이 생기기 쉽고요. 네. 네.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서 무릎이나 발목에도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심하면 턱관절 문제나 만성 두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치료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계속 어깨만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골반이 틀어지면서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 영향이 등과 어깨까지 올라오는 경우였어요. 네. 골반만 정렬해도 증상이 확 좋아졌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골반은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구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르신다면 네, 그 골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골반 틀어짐도 도수 치료로 이렇게 추나요법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카이로프랙터하고 협진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효과도 갖긴 하죠. 그렇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몸의 기초인데 이미 문제가 위에 생겼다면 그렇죠. 네, 카이로프랙터과 같이 함께 협진하면 뼈와 근육이 한꺼번에 같이 네.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짝다리를 한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골반 틀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네. 다리 꼬는 습관. 네, 지금 꼬은 다리 풀고요. 네, 꼬은 다리 푸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똑바로 앉는 허리 피는 습관. 네. 특히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뒤에 깊숙이 앉아서 네. 등받이에 등을 그대로 대는 습관이 참 네. 중요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어깨 통증, 만성 두통, 또 이렇게 요통 느끼셨는데 이게 어쩌면 골반에서의 틀어짐이 있어서일 수 있다는 점. 네, 다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네, 그걸 인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 또 한번 뽑아볼까요? 재밌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칭만 해도 너무 아파요. 제 몸이 원래 이렇게 뻣뻣한 건가요? 하고요. 네, 제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도 이러시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몸이 뻣뻣한 건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생활 습관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같은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점점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백야드나 프론트야드에 이제 풀이 많이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네네. 그 잡초를 뽑으시겠다고 오래 앉아서 일하시거나. 네, 또 자세가 사실 좋진 않잖아요. 좋지 않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뻣뻣하고 해서 난 원래 이래서 안 돼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여담인데요. 네네네. 네.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아픈 거예요?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셔서 아프십니다. 작은 스트레칭조차도 안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은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기름칠 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네. 몸은 알게 모르게 살짝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는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조금씩 수축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낀다거나 네. 아니면 간단한 체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조금씩 몸을 틀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좀 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아침 일어나서 꼭 스트레칭을 하는 걸로. 네. 네. 다음 질문 또 뽑아주세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네, 교통사고 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날씨만 흐리면 아프더라고요. 이게 후유증인가요? 네. 교통사고가 나신 지 꽤 됐는데 날씨만 흐리면 아프다. 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가 오려나?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시네, 허리가 쑤시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사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기압이 낮아지고 네. 습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관절이나 이 척추 부위에 이 습기가 들면서 팽창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아픈 부위를 압박을 하거나 염증이 좀 더 성해지는 경우죠. 네. 일단 교통사고가 난 지 아직도 날씨가 흐리면 아프다는 게 후유증이 맞습니다. 추나나 도수치료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고로 인한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근막이나 관절, 신경에는 미세한 긴장이나 손상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기압이나 습도 같은 기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치료하면서 자주 보는 예 중에 하나가 사고 당시에는 크게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후에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 경우예요. 네. 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당한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 네. 근데 특히 이제 목이나 허리 주변에 깊은 근막층에 이제 미세하게 남은 긴장이 날씨 변화에 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럴 때는 단순히 참다고 이제 좋아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관절의 정렬 상태로 바로 잡고 경직된 근육이나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추나나 도수 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통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기상 변화에도 따른 통증, 내 몸이 보내는 신호죠. 그것도 일종의 비상 신호 맞습니다. 그것도. 네네. 예,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평가나 적절한 치료를 해서 편해지신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육, 근막, 그 신경이 그 미세한 부닥침,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기억을 하는지 저는 차가 뒤에서 박은 일이 벌써 3번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뒤에서 이제 큰 차들이 제 차를 박았었는데 희한하게 목과 이 같은 부위가 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친 부위가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은 자세가 틀어지면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기분 탓 아닙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속이 더부룩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세를 바로 잡았더니 속이 편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기분 탓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세와 소화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부정하게 앉거나 등이 굽은 채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면 복부 장기를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위, 장, 횡격막 주변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네. 또 나쁜 자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흔들 수도 있는데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이 약해지면서 소화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대 남성분인데 컴퓨터 앞에서 너무 앉아서 하다 보니까 목과 허리가 앞으로 쭉 뺀 채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 생활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많아지고 그래서 위내식을 했는데 이상은 없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자세히 교정을 하고 가벼운 복식 호흡을 가르쳐드리고 스트레칭 방법을 병행시켜드리니까 몇 주 만에 소화 증상이 확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와, 또 이런 사례까지. 좋습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 기분 탓 아닌 것, 자세가 좋아지면 당연히 소화도 잘 된다는 것. 네. 맞습니다. 저희 질문 한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뽑아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너무 저는 재밌는데 우리 원장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추나요법을 받고 나면 왜 그렇게 졸릴까요? 이분은 아무래도 추나요법을 이렇게 받아보신 분 같거든요. 네. 왜 몸이 졸릴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제 치료를 받으시고 네. 이상하게 자꾸 졸려요. 왜 갑자기 피곤한 것 같죠? 왜 그러지?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흔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네네. 추나요법은 단순히 뼈만 맞추는 교정 치료가 아니라 몸의 근육과 관절, 신경의 흐름을 조화롭게 조절해주는 전통적인 수기요법입니다. 네. 치료를 받으면 뭉쳐있는 근육이 이완이 되고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비로소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때 우리 몸에는 부교감신경, 즉 휴식과 회복의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인데 치료 후에는 부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완 모드로 전환되면 뇌는 지금은 달릴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야. 그렇죠. 예,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 도중에 잠이 들기도 하시고 네네. 또 끝나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네네. 요거는 우리 몸의 회복 스위치가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 너무 아쉬운데 질문 하나만 더 해드려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네. 뽑아주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깨에 돌덩이 하나 얹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진짜 뭐 있는 걸까요?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네. 선생님 제 어깨 위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좀 내려주세요. 또는 영어 표현으로 제 어깨 위에 원숭이 좀 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네. 네, 실제로 어깨에 뭔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무게감이 꽤 현실적입니다. 맞아요. 네. 깊은 공감. 네. 가장 흔한 이유가 역시 근육의 긴장과 뭉침인데요. 네. 특히 어깨 위쪽, 이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다 보면 마치 돌을 얹은 것처럼 무겁고 불편하겠죠. 네네. 컴퓨터 작업 또는 스마트폰 아니면 운전같이 또 오래 같은 자세로 생활 습관을 들인 분들의 그런 습관이 주 원인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인데요. 심리적 부담이 클 때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웅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이 하나니까 좀 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플러튼에 위치한 나라클리닉의 윤주호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함께 하시면서 통증을 말한다, 내 몸이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 정리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통증이 몸에 어디가 아플 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너무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마시고 곧 나아지겠지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 하나 평소에도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를 항상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꼭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